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1월 15일 매수매도 예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는 관계로 조금 빨리 나가야 돼서 빨리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저녁 8시가 넘어서 여러분들이 대차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우리 상승으로 다 이끌 수 있는 비차 익스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차익 순매수까지 둘 다 많이 들어와 주면서 장은 갔다가 상승을 하는데 일단 2100까지 다시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우리 장 시작할 때보다는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장 끝날 때보다는 약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제 미증시가 빠졌음에도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0.34인가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약간 떠서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요거를 가끔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이 선물을 봤는데 이 선물 같은 경우가 어제 마이너스가 됐는데 우리 야간 지수는 이렇게 플러스로 됐다. 우리는 떠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살짝 올라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데 미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그럼 올라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끝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 열심히 팔고 있죠. 또 열심히 손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증시 오르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수익 나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수익 나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수익이 나셨다면 잘한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위에 물려있던 분들이 일부를 갖다 물량을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을 갖다 같이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달러 선물도 마찬가지고 주식 선물, 상품 선물 다 해갖고 전략을 갖다가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지난번이랑 달랐던 게 뭐냐면 처음에 2100까지 그 상승을 시킬 때는 주체가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나? 외국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렸던 거는 금융투자가 올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끌어올릴 때는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외국인이랑 같이 들어온 게 누구였냐? 연기금이었습니다. 연기금이 한동안 계속 매도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매수세를 갖다가 들어오면서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이번에는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주체 중에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 외국계도 있고 외국인도 있는데 진짜 외국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짜 외국인이랑 연기금 같은 경우는 투자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보다는 약간 해지 전략이라든지 차익 거래를 갖다가 많이 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수신 같은 경우도 약간은 투기성 있는 거래를 조금 하는 회사라고 한다고 하면 연기금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지분 확보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다가 약간 장기성으로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주체가 올려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변동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뭐 1300원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변동성이 커지면 아마 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급락을 한다든지 대외적 변수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값 올라갈 때 이제 그때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급등을 했다가 내려오죠. 금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을 한번 할 거지. 그거 노리고선 제가 일단 조금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1120원대 아래로다가 이제 내려왔다가 장 끝날 무렵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1120원대를 갖다가 이제는 1130원대가 아닌 1120원대를 상단으로 지지를 해주고 이걸 상단으로 지지를 해주고 1110원대를 갖다가 하단으로 지지를 해주는 박스를 형성을 해준다 그러면 국내 증시는 2100 이상에서 이제 놀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겼다. 하지만 개인들 선물이 지금 쌓여 있어서 요거를 한 번쯤은 털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 선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100선을 갖다가 한번 뚫었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2100선에서 한 번쯤은 다시 2100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갭상승을 했다가 떨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수급이 너무 좋을 때 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날 갭상승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내려가지고 누르는 경우가 있고 그냥 누른 다음에 바로 찍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보실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차 물량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트상으로다가 그림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도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주장창 그렸죠. 주장창 이날도 그렸고
이날도 그렸고, 어제도 이렇게 그렸고, 제가 항상 그릴 때 보면 이 파란 선을 안 넘기고 대부분 요렇게 그리죠. 요렇게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그렸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가 2100이거든요. 요 라인을 갖다가 돌파를 하든지, 일단은 돌파를 바로 해주지는 못하니까, 거기까지만 와서 일단은 여기 매물대를 건드려주자라고 했던 게 제 얘기였었죠.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 매물대 좀 이제 좀 건드려주자. 여기 매물대. 대충 거도 요 라인이죠. 지금 요 라인쯤이니까 2100선 위에입니다. 위에 라인을 가지고 예전에 여기 1차 개파락했을 때 물렸던 요 매물. 근데 사실상 이 매물이 지금 이 아래서 다 털린 것 같아요. 여기서 털리고 뭐 여기쯤에서 털리고 보면은 매수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해보면 항상 이 매물을 갖다가 살려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 살려줬죠. 여기서도 안 살려줬죠. 여기서도 안 살렸죠.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네요. 네 번째로 올라오는 건데 요번에 2100을 돌파를 하면 요번에는 조금은 다른 때랑은 이제 수급의 주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거는 아니다. 거기서 공매도도 물론 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었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연기금이 이번에 새로 매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갖다가 이제 대차를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연기금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올해도 또 빌려주거나 이렇게 또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는 한 어쨌든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연기금은 투자 목적으로다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끌어올린 이 수급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은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저점을 갖다가 한 번 더 무너뜨릴 가능성은 이제 조금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려와서 2050선 뭐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서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뭐 2050선 살짝 깨는 정도까지는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2000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그나마 좀 적어졌다. 물론 대외적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전체적인 세계 시황의 흐름이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나오지가 않고 어쨌든 그냥 무난한 흐름으로 다 움직여 간다고 했을 때는 현재 추세선 돌파를 한 상황에서 이제 한 번쯤은 슈팅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추세선 돌파에서 슈팅이 한번 나왔으면은 이제 놀려면 이 윗라인에서 이 정도는 지켜주면서 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라인을 이탈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선을 돌파를 했다가 아마 낮아져도 요 라인 정도 2092, 그러니까 2090선을 갖다가 종가로다가 마무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안 해주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고 기본적으로다가 오늘 오른 거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갖다가 뺀다고 했을 때는 2080선까지는 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털어내야 될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얘네들도 이참에 더 올릴 거면 대차도 조금 더 상환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올리는데 요 부분에서 이 추세선 라인에서 조금 더 놀 수는 있어요. 여기 올라갔다가 뭐 한 두 번에 걸쳐 내릴 수도 있죠. 두 번에 걸쳐 갖고 음봉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내리고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림 이상하게 그리죠. 아마도 내일은 조금은 올려줄 거다. 그러니까 시작가는 뭐 별일 없으면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이다. 근데 상승을 했다가 눌러주는데 제일 좋은 거는 오늘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100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2100을 이탈을 안 하는 거고 이탈을 한다 그래도 2090선 정도까지만 지켜준다고 하면 상승의 흐름은 나오는데 2090선에서 조금 더 밀렸을 때 2080선까지는 밀릴 걸 생각하고 있어라. 그리고선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상승의 흐름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방송 중인데 삼성전자를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싶으시대. 어디서 잡았는지는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모르겠는데 비중을 축소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비중을 축소하실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선에서 지금 만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갭상승을 했을 때 수급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맞는 거고요. 내일 조금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2차로 이 자리 내가 줄이고 싶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하고 싶다 그러면 3차로 이 정도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차로다가 이거 내려왔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쯤에서 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내려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그냥 내려올 수가 있고 아니면 더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여기 한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해놓고 여기까지나 여기까지 했을 때 버틸 수 있으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수익이 내가 좀 많이 발생을 했다. 요 아래쪽에서 잡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쯤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형성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선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리고 한 번 더 앉아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뚫으면 다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지금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매도 자리가 맞습니다. 여기가 매도 자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맞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으니까. 요거 견디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아니면 이게 진짜 제 말대로만 딱딱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여기서 놔두시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돌파,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또 매도, 그리고 다시 요 아래 라인에 여기 붙었을 때 매수, 그리고 또 요 윗라인 붙었을 때 여기 매도,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성향의 차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중이 좀 커져 있을 때는 저도 약간은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되면 뭐 이 정도쯤에서 약간은 비중을 축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거래할 거면은 이거 거래하는 것보다는 급등주 왔다 갔다 하는 거 거래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이제 금액을 크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래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몇 억씩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뭐 짧게 먹어도 몇 억이라도 몇 %만 먹고선 나오면 수익 꽤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올인성으로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아니면은 여기쯤에서 한번 여기쯤에서 매도로만 대응을 하세요. 매도로만 대응해서 비중만 축소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그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 차트는 이 정도까지만 해놓고, 내일은 어쨌든 상승 조금, 내일을 어쨌든 예상을 해봐야겠죠.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상승을 해서 시가는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해도 뭐 살짝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래. 살짝 오른다고 했을 때 뭐 살짝 올라서 약간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파란색 쪽으로다가 조금 생각이 더 들어서 올랐다가 뭐 갭상승이나 아니면 이 정도 약간일 것 같아요. 약간일 것 같다가 살짝 올려주는 척 하고 아마 마감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마감해주는 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매물들을 갖다가 함부로 툭툭 건드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냥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이쪽 매물들을 갖다가 그동안 많이 털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남아있나 싶을 정도예요. 여기 있는 물량이. 여기서 하도 밑에서 털어내고 오늘도 4111억이나 개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털을 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약 올리는 거는 좋아하니까 얘네들이 약 올리고 또 차익 거래 할 수 있고 해지 거래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또 공매도 치고 또 장난친다고 했을 때. 근데 올해는 공매도 쪽으로는 조금 강세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올해는 공매도의 물량 자체가 작년도 공매도 나오는 물량에 비하면 정말 느낌상으로는 한 5분의 1?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크게 막고 있는 물량은 없고, 대부분 이제 차익 거래할 때만 조금 공매도를 쳐서 이제 흔들 때 쓰기는 합니다. 흔들 때 쓰기는 하는데, 작년에 이제 빠질 때 공매도 나오는 그런 식의 공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현재 변동성도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변동성을 갖다가 많이 올리진 않고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물론 대차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제는 장이 빠졌는데도 대차를 했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거죠. 장이 빠졌는데 대차를 했어요. 근데 거래 잔고가 어쨌든 감소를 하는 건 맞아요. 빠졌기 때문에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기 때문에 감소하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대차한 물량에 비해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거죠. 대차 금액이 이 정도 많이 빌렸으면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많이 늘어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 잘하면 상승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2100선까지는 왔습니다. 여기에서 내일은 아마 2100선 위에서 시작할 확률이 많고,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항상 그렇듯이 학습 효과식으로다가 또 한 번 흔들어주고
올릴지 이제 그 위에서 앉을지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앉아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고 거기서 이제 대차 물량 또 한번 확인해서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한 거 칠판 한번 보시면 신규 매수했던 종목은 오늘 호텔 신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한 종목은 여기 지금 칠판에 안 적었는데도 남아요. 왜냐면 성문전자, 루미마이크로, 시노펙스, 코나이, 한원시스템, 그리고 유니테스트, 만도까지 뒤에는 지금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송에다가 제가 올릴 때는 잘리진 않고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칠판상에는 좀 좁아갖고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은 DST 로봇, 그리고 구경 GNM. 오늘 매수했던 거는 전부 다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는 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매도를 할 거냐. 근데 아시겠지만 1% 갖고 잘 매도 안 하죠. 1% 갖고 매도를 안 하고 대부분 지금 파는 종목들 거의 10% 가까운 종목이나 10% 성문전자 같은 경우 20%도 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매도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 제가 매도했다가 또 사는 경우는 거의 제가 샀던 단가보다 내려올 때는 삽니다. 근데 그 단가 위에 있을 때는 그냥 매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를 안 하더라도 퍼센트가 조금 약수익권이면 또 매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수익권이 잘 나오고 제가 좀 삽질하다가 1월 초부터 이거 매수 맥점이랑 매도 맥점을 살짝 바꾸는 바람에 이제 체계를 조금 더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체계를 조금 더 잡아놔서 그 부분 때문에 바꾸느냐고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수익으로 다 돌아서고 있어서 저도 좋습니다. 그러고선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일단 매수 라인이랑 매도 라인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빠지고 그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서 아무래도 시황 분석이랑 함께 이것도 같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제가 산 가격보다 1% 이상 올랐죠. 수익권인데도 뭐 이 정도 물량을 쟤는 엄청 많이 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실었으면 조금이라도 덜어냈겠지만 그 정도 물량을 실을 것 같으면 아예 그렇게 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권에 먹는 건 아니고요. DS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구경제nem도 대부분 한 1% 가까이의 수익은 나왔다. 근데 이제 매도하진 않았고요. 성문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차트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어제 방송 보신 분들 거기 위에 라인 돌파하는 지점에서 요게 매도했던 거고요. 돌파해서 고점 라인에서 매도했던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고 성문전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남은 물량 조금 일부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보려고 놔둔 겁니다. 그리고 다 빨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 괜히 또 매수하셔갖고 또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물량을 많이 실어놓고 이걸 갖고 크게 먹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전략 매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어제 산 거죠. 어제 샀는데 수익 오늘 10% 그냥 바로 줘버리길래 분할 매도 바로 해버린 거고요. 시노펙스는 조금 오래 들고 있었던 종목이라 이거는 이제 10% 수익권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약수익권인데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코나이 같은 경우도 지난달쯤에 산 거죠. 지난달쯤에 매수를 해놓고선 지금 8% 정도에서 일단 수익을 실현해 놓은 거고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의 10% 가까이에서 지금 수익 실현해 놓은 거 그리고 얘네들도 전부 다 10% 가까이에 왔기 때문에 실현을 한 거예요. 10% 수익권에 가까이 왔고 기간 대비해서 빠르게 온 것 같은 경우는 10%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오른 양이랑 일단 오늘 오른 지수 그리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올랐던 거 이런 것까지 그냥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저만의 이제 타점을 만들어 놓은 거에 맞춰서 제가 그냥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도했다 그래서 종목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올라가는 종목도 많고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잘 안 건드린다. 그 윗라인으로는 위험한 구간에서는 조금 진입을 꺼려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게 제 성향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어제도 제가 방송 중에 뭐 경록 말씀드렸었지만 경록 오늘 올랐습니다. 어쨌든 올랐어요. 근데 제가 말한 지점까지 거기 뚫고선 고점 지점 어제 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차트로다가 보면 어제 고점 라인이라 그래서 제가 여기 요 라인 갖다 돌파를 해주냐 못 해주냐가 되게 관건이라 그랬었는데 저라면 여기서 판다 그랬죠. 그냥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파르신 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올라와서 아직은 주가 안 끝났잖아요. 요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요거는 이제 끝나는 봉이 아니죠. 한 번 더 갈 수 있는 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으면 뭐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신규 자리로는 조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기 어제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종가 라인을 이탈 안 했잖아요. 종가 라인을 갖다 종가가 이탈을 안 하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내일 내려온다 그래도 이 라인만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서 횡보해서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와요. 근데 내려올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13,000원 정도까지 얘기했었죠. 14,000원 아래쪽까지도 한번 크게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위에서 팔면 좋겠지만 내려올 때는 이제 손실이 커지니까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뭐 손해나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든 수익이 났으면 좋겠지만 수익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손실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돈 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때예요. 그러니까 흐름 잘 타고선 먹겠다 보면은 한 50%, 100%도 먹을 때 있어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매수하려다 못했던 한국내화 같은 경우도 매수하려고 그랬는데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단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안 잡어. 그냥 어제 못 잡았으니까 말어 이랬는데 그 다다음날부터 해가지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조정하고 오늘 해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올랐죠. 그렇게 올랐는데 그런 거 아쉬워가지고 다시 위에서 따라가다가 거기 위에서 물리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수익 내시고요. 오늘 매수매도 예약은 제가 짧게 한다 해도 또 길게 해버렸네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셨습니다.